800년 전 일본 봉건 시대에는 매일같이 죽음을 마주해야 했던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무라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장으로 향했던 사람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으며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결정들을 내려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수세기 동안 역사학자들과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수준의 용기를 길러낼 수 있었던 것일까? 그 해답은 타고난 재능에 있지 않았습니다. 해답은 바로 의식에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매일 실천했던 특정한 의식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신비롭거나 마법 같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과학이 그 효과를 직접 증명해낸 개념과 과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뇌과학은 이러한 의식들이 극한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뇌를 재프로그래밍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의식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사무라이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당장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로건의 지옥. 로건은 31살이 되던 해 자신이 겁쟁이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에 띄게 비겁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강도를 피해 도망치거나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는 식의 두려움이 아니었으니까요. 현실은 그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로건은 직장 상사에게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다른 누군가가 덜 떨어진 아이디어를 내고도 칭찬받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년 전부터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꿈을 꾸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야. 공부를 더 해야 해.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며 늘 미룰 핑계만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지각할까봐 허둥지둥댔고 항상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가는 듯한 멍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직장에서 그는 투명 인간과도 같았습니다. 해고당하지 않을 만큼만 일했지만 승진할 만큼 열심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자정까지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며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움이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또다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하루를 보낸 후 로건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는 편이었고 이미 여러 편의 사무라이 관련 작품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귀멸의 칼날을 정주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허구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실제 역사 속 사무라이들은 전장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압박감을 견뎌내야만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사무라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엄청난 압박감에 대처했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 밤 그는 구글에 사무라이는 어떻게 두려움을 다루었는가라고 검색했고 그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두 번째 장, 3가지 기둥의 발견. 로건이 처음 읽은 글은 미소기라는 의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소기는 원래 일본의 토착신앙인 신토의 정화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라이들은 이것을 훨씬 더 깊은 차원의 훈련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매일 동이 트기 전 사무라이 전사들은 산속의 폭포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을 맞으며 수분, 때로는 수시간 동안 버텼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어떤 보호 장비도 없이 오직 자신과 극한의 추위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로건의 첫 반응은 이건 미친 짓이야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는 사무라이들이 고통을 즐겨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훈련을 한 이유는 극도의 육체적 불편함 속에서 마음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극도의 추위 속에서도 패닉에 빠지지 않고 차분하게 호흡을 통제할 수 있다면 적이 당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을 때도 차분함을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인생을 바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도 차분할 수 있겠습니까? 로건은 계속해서 읽어나갔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미소기 훈련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무라이들에게는 완벽하게 짜여진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남자를 흔들림 없는 전사로 만들어주는 세 가지 기둥, 즉 세 가지의 매일 의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둥, 미소기, 불편함을 통한 정화입니다. 미소기는 본래 영적인 정화의식으로 사용되었지만 사무라이들은 이 수행법을 채택하면서 훨씬 더 실용적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영혼을 정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단련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래 이 수행은 타키교라 불리는 얼음 폭포 아래에서 몸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전사는 차가운 물이 몸 위로 쏟아지는 동안 주문을 외우거나 절대적인 침묵을 유지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논리는 잔인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폭포 아래에서도 호흡을 통제하고 패닉을 억누를 수 있다면 눈앞의 칼날 앞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도의 추위는 당신의 몸을 즉각적인 패닉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가 모든 경보를 울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버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사무라이들은 이를 전투에 임하기 전 두려움에 떠는 자아를 죽이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를 자율신경계, 회복탄력성 증가라고 부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당신은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두 번째 기둥, 무심, 비워진 마음입니다. 무심은 선불교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마음이 없다 또는 마음을 비웠다는 뜻입니다. 무심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심과 망설임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상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상태, 분석하느라 마비될 틈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사무라이들은 매일 좌선 명상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20분, 30분, 때로는 60분 동안 절대적인 침묵 속에 앉아 오로지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며 마음속 생각들을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현재의 순간, 오직 지금에만 집중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움은 미래에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모든 것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투영된 불안입니다. 전장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칼의 움직임, 적의 위치, 그리고 나 자신의 호흡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마음을 현재에 머물도록 훈련하면 두려움은 그 힘을 잃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어떤 것에도 대비할 수 있지만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대비할 수 없다는 사무라이의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날 올림픽 출전 선수들은 이를 존에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뇌과학자들은 몰입 상태라고 부릅니다. 사무라이들은 이를 무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기둥, 단전, 용기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배꼽 아래, 세 손가락 너비쯤에 위치한 아랫배 부위를 흔히 단전이라고 부르며 일본어로는 하라라고 합니다. 이곳은 몸의 에너지 중심입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용기는 심장이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전, 즉 뱃속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누군가가 흔들림 없는 용기를 가졌을 때 배짱이 두둑하다 혹은 배심이 좋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어에도 배가 든든하게 자리 잡았다며 흔들림 없고 안정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아랫배에 집중하는 느리고 통제된 심호흡 훈련을 통해 이를 단련했습니다. 매 전투 전, 매 결투 전에 그들은 이 호흡을 했습니다. 배를 부풀리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불안감의 무게중심을 아래로 낮추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가슴이 아닌 배를 부풀립니다. 몇 초간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배를 완전히 비웁니다. 현대과학은 그들이 완벽하게 옳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신경은
복부와 뇌를 연결하는 직통 케이블과 같아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즉각적으로 부교감 신경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투쟁 도피 반응이 꺼집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마음이 맑아집니다. 당신은 다시 통제력을 되찾게 됩니다. 사무라이들은 과학을 몰랐지만 그 결과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 로건의 여정이 시작되다 로건은 금요일 밤에 이 모든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 5시 30분 그는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샤워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완전히 차가운 물 쪽으로 돌렸습니다. 처음 몇 초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호흡은 불규칙해졌습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당장 그곳을 빠져나가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로건은 자신이 읽었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질 때 포기한다면 그것은 뇌에게 포기하는 법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다. 그 자리에 남아서 버틴다면 저항하는 법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버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자 패닉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덜 차가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2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샤워실을 나왔을 때 그는 엄청난 환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흔들림 없는 강한 동기부여를 느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통제력을 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하기로 결심했고 결국 해냈다는 그 감각 말입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로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력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찬물 샤워가 여러분의 부족한 규율이나 동기부여 문제를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한의 추위에 노출되는 것은 인간이 불편함에 대처하도록 돕는 여러 기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기술은 앤드류 휴버먼 박사나 유명한 빔 호프 같은 매우 존경받는 전문가들도 적극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기술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기둥일 뿐 하룻밤 사이에 삶을 바꿔줄 마법 같은 것은 아닙니다. 2일차에도 로건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얼음물, 2분, 3일차에도 같았습니다. 7일차가 되자 로건은 두 번째 훈련인 5분간의 침묵을 추가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도, 음악도, 텔레비전도 없이 오직 자신과 자신의 호흡만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의 마음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회사, 일, 청구서, 지나간 대화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는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처럼 그저 생각들을 반응 없이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로건은 현재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4일차, 회사의 중요한 회의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건에게는 회사의 예산을 수천 달러나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같은 아이디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으면 어떡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 하지만 그때 로건은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랫배, 즉 단전에 집중하며 한 번, 두 번 숨을 쉬었고 단전이 묵직하게 자리를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손을 들고 말을 꺼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멋진 연설은 아니었지만 그는 분명히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부서장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로건. 당장 실행해 봅시다. 로건은 회의실을 나서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장, 의식에 숨겨진 과학. 만약 여러분이 의심이 많은 편이라면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거 그냥 플라시보 효과 아니야.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같은 거잖아. 아닙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뇌과학자 앤드류 휴버먼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음물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고 호흡을 통제하면 당신은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신경회로를 말 그대로 훈련시키게 됩니다. 자율신경계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뇌에게 패닉에 빠지지 않고도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명상에 관한 연구들은 사무라이의 명상법인 좌선과 같은 수행이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활동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신경망은 자기 비판, 끊임없는 생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 스위치를 끄면 당신은 무심의 상태, 즉 몰입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식 호흡은 어떨까요? 이런 방식의 호흡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단 몇 초 만에 몸을 진정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수없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무라이들에게는 연구실이 없었습니다. 이중맹검 연구 같은 것도 없었죠. 그 시절엔 뇌과학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수년간의 경험이 있었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5번째 장, 3가지 기둥을 넘어선 현대의 기술들. 하지만 로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대 뇌과학이 용기와 규율을 훈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들 역시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멜 로빈스가 만든 5초의 법칙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파괴적인 효과를 냅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말하거나 어려운 전화를 걸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등 하기 힘든 일을 해야 한다는 충동이 들 때 당신에게는 행동할 수 있는 5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5, 4, 3, 2, 1 카운트다운을 하고 바로 움직이십시오. 왜냐고요? 5초가 지나면 당신의 뇌는 핑계를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나중에 하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내일 해야지. 하지만 처음 5초 안에 행동하면 당신은 그 망설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건은 이 법칙을 모든 것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릴 때 5, 4, 3, 2, 1 일어난다.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기가 두려울 때 5, 4, 3, 2, 1 전송한다. 운동을 그만두고 싶을 때 5, 4, 3, 2, 1 딱 한 세트만 더 한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마이크로 석스, 즉 의도적으로 겪는 작은 불편함이었습니다. 로건이 배운 또 다른 사실은 규율이란 매일 단련해야 하는 근육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석스의 이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 동안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아주 사소한 일들을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부자리를 정리하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동안은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운동을 멈추고 싶을 때 딱 5번만 더 하십시오. 앤드류 휴버먼은 이러한 행동이 전방중대 상피질이라는 뇌의 특정 영역을 훈련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놀랍게도 이 영역은 인간의 의지력 그리고 수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사용할수록 이 부위는 더 강해집니다. 로건은 이를 종교처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매일 최소 3번의 마이크로 석스를 실천했습니다. 귀찮음과 맞서 싸워 얻은 작은 승리들, 그리고 점차 그는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것이 훨씬 쉬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기둥은 인지적 재구성, 즉 관점 바꾸기였습니다. 로건은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밀려오는 불안감을 다루는 강력한 기술도 배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날 때 진정하려고 애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대신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나는 지금 아주 신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생리적으로 두려움과 흥분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요동치는 심장, 가빠지는 호흡, 땀이 나는 손바닥, 차이는 오직 뇌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은 이것은 위협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 흥분은 이것은 기회다 라고 말합니다. 꼬리표를 바꿔 붙임으로써 뇌의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회피하려는 회로를 작동시키는 대신 보상을 추구하는 회로, 즉 도파민과 동기부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로건은 모든 프레젠테이션, 껄끄러운 대화, 긴장되는 순간마다 이 방법을 사용했고 이는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려 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6번째 장, 변화. 의식을 시작한 지 30일 후 로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이 밀려올 때면 그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호흡하고 숫자를 세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는 알람 시계 없이도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그냥 일어났습니다. 어떤 타협도 없이 2분 동안 찬물 샤워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둔 채 5분 동안 명상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그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목소리를 냈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로건은 연봉 인상을 요구했고 결국 받아냈습니다. 5년 동안 미뤄왔던 사이드 프로젝트도 마침내 시작했습니다. 30일 만에 그는 이미 작동 가능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헬스장에 나갔고 이번에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더 이상 불안한 미래 속에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하루 그리고 한 번의 결정에 온전히 집중하며 현재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로건은 현대사회가 완전히 잊고 지냈던 한 가지 진실에 대해 사무라이들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기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먼저 행동하면 그제야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무라이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장에 나가기 전 스스로 용감해졌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것과 무관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훈련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두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동하면 두려움은 지나갑니다. 로건은 오늘로 32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명상을 하고 여전히 매일 작은 불편함에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멈추는 날, 자신을 마비시키던 그 공포가 다시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아무도 용기에 대해 제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용기는 타고나는 선물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거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이 그렇듯 용기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이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만들었고 의식을 만들었으며 매일의 규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과학은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용감해지는 그날을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당장 시작할 것입니까? 결국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과 용기 있게 사는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 기술들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볼 것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찬물, 샤워, 명상, 5초의 법칙,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30일간의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한 달 뒤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분명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